제가 원래 이런 적이 없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아, 괜찮아요. 계속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연입니다. 제 이야기요? 늘 숨가쁘죠. 저는 50대, 십수년 전 이혼했어요. 남편은 항해사였죠. 직업 특성상 집 비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결국 영원할 것 같던 우리 사이에도 금이 갔고 10여 년 전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남은 건 아이들과 일, 오로지 일에 매달렸어요. 처음엔 고통을 잊으려 했죠. 이젠 일 자체가 제 삶의 전부예요. 제 인생의 절반. 저는 초등학교 학습지 영업 전문가. 단순한 영업 아니에요. 아이들 교육, 부모님 고민 다 해결해주는 컨설턴트죠. 고객이 성공할 때 보람이 터져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건 제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분들과의 친분 필수입니다. 일은 재미있어요.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최근 믿을 만한 지인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마사지샵 사장 딸한테 학습지 시킬 거라고 해서 소개받았습니다. 마사지샵 사장 현우. 이름부터 뭔가 달랐죠. 샵은 이미 입소문 났어요. 현우는 남자 사장님. 마사지를 전문적으로 공부했대요. 실력이 대단하다더군요. 듣는 순간 직감했어요. 이분이다. 만나야 했습니다. 중요한 인맥. 꼼꼼한 성격의 저 대충 넘길 수 없죠. 직접 만나야 해요. 제대로 설명드려야죠. 전화 목소리는 묵직하고 단호했어요. 하지만 소문처럼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샵이 바쁘다는 말에 시간 맞추기 쉽지 않았죠. 네, 시간 되실 때 말씀 주시면 찾아뵐게요. 그가 답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만남이 잡혔습니다. 월요일 오후 약속 시간에 맞춰 샵 앞에 도착했어요. 밖에서 봐도 분주합니다. 예약 손님들이 끊이질 않더군요. 하지만 묘하게 정돈된 기운,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잠시 후 그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현우. 전화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상과는 달랐죠. 섬세함, 부드러움, 밝게 웃는 얼굴. 순간 놀랐습니다. 호감이었죠. 그는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를 따라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직감했어요. 오늘 상담 편하게 풀리겠다. 그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오셨네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샵이 정말 바쁘신가 봐요. 덕분에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죠. 단정하고 진중한 첫인상.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나는 준비한 학습지 커리큘럼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우는 이미 집중하고 있었죠.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꼼꼼히 파악해야 했죠. 커리큘럼의 구성, 교육 효과, 관리 절차, 질문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그 꼼꼼했습니다. 유했습니다. 일 이야기가 묘하게 부드럽게 풀려갔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하지만 상담 막바지 나도 모르게 어깨를 만졌습니다. 피로가 쌓인 거죠. 그가 말을 건넸습니다. 어깨가 많이 뭉치셨나 봐요. 순간 뜨끔했죠. 프로 앞에서 무너진 모습이니까. 아, 네. 요즘 들어 부쩍 그러네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살짝 웃었습니다. 부드러운 눈빛, 그리고 뜻밖의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언제 한번 가볍게 받아보시겠어요? 망설임 없었죠.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서비스? 그의 실력이 소문난 곳이었어요.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당황했습니다.
업무 상담하러 왔는데 마사지라니. 내 안에 잠깐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야 영광이죠. 나는 웃었지만 심장은 미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학습지 영업으로 시작된 자리. 이젠 전혀 다른 온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변했어요. 낯설면서도 끌리는 기분.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선생님이랑 상담 때문에 시간을 비워두긴 했거든요. 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정말요? 예상 밖의 전개. 하지만 거절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마리오가다 결국 결정했죠. 바로 받기로 했습니다. 가운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심호흡. 지금 내가 뭘 하려는 걸까? 하지만 이미 몸은 움직였습니다.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로마 향이 은은하게 번지는 방. 따뜻한 조명. 마음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학습지 상담하러 왔다가 내가 지금 여기에 누워 있다니. 혼잣말처럼 웃음이 나왔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흥미로웠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로마 향이 훅.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길이 어깨 위에 닿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구나. 그동안 받아본 마사지와는 달랐어요. 그의 손끝은 정교했습니다. 브랜드샵보다 더 전문적인 느낌. 내 몸의 혀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묵은 피로가 한 겹씩 풀려나갔습니다. 뻐근하던 어깨가 시원하게 열렸죠. 몸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아, 이게 진짜 마사지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내 노곤해진 몸은 힘을 잃었습니다. 눈꺼풀이 스르륵 감겼어요. 마치 꿈결 같았죠. 그의 손길에 완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편안함, 안도감, 깊은 이완. 하지만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의식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꿈결처럼 잠에 빠져있던 나를 깨운 것은 오묘한 촉감이었습니다. 눈이 스르르 떠졌어요. 현우는 여전히 내 곁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이미 어깨를 지나 허리선을 따라 하체 쪽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순간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어머, 제가 졸았네요. 너무 잘하셔서. 그는 낮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더 주무셔도 돼요. 그 목소리는 분명 같은 사람인데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짝 거칠게 들리는 음성. 이상하게도 귓가에 오래 남더군요. 그리고 그의 손끝이 점점 깊숙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감각들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익숙했던 마사지의 느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전류 같은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얼굴이 저도 모르게 붉어졌습니다. 현우는 말이 줄어든 채 묵직한 호흡만 들려왔습니다. 은은한 아로마 향이 다시 한번 흩뿌려지며 공기마저 묘하게 달라졌죠. 그의 손길이 닿는 자리마다 온몸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나는 입술을 꼭 깨물고 베개를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발끝까지 전해지는 짜릿한 떨림 속에서 내 안에 무언가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곳이 있으실까요? 나는 간신히 대답했죠. 아, 아니요. 그냥 좀. 그는 얕은 웃음을 지으며 수건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이 다시 상반신으로 옮겨졌습니다. 갈비뼈 옆을 따라 흐르던 움직임은 어느새 몸의 중심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그 손길은 결코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경계선 위를 스치는 듯한 미묘한 감촉이 가슴속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나는 호흡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설명하기 힘든 긴장과 설렘에 사로잡혀 있었죠. 관리 괜찮으세요? 피부 결이나 전체적인 라인이 좋으시네요. 그 한마디에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나는 베개에 고개를 파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색한 웃음 속에 심장이 괜히 두근거렸죠. 잠시 후 그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돌아주실까요? 그는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전신 수건으로 내 몸을 가려주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더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긴장과 기대 속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조명이 낮아지자 방 안은 마치 숨결마저 느껴질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앞쪽은 더욱 예민한 부분. 수건에 가려져 있어도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작은 전류 같은 감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미묘하게 달아오르는 열기를 숨길 수 없었죠. 얼굴은 다시 붉어졌고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호흡이 이전보다 조금 거칠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나의 반응을 읽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손끝의 움직임에는 더욱 섬세하면서도 알 수 없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손끝이 점점 깊숙한 경계선 가까이로 스며들자 나는 애써 참으려 했지만 작은 숨소리가 새어 나오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더 조용해졌고 아로마 향만이 은은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의 움직임은 한층 더 느리고 섬세해졌고 그 묘한 리듬이 제 안의 감각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베개를 꼭 움켜쥔 채 설명하기 힘든 파도 같은 떨림 속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현우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조금 더 깊게 풀어드릴까요? 이미 감각에 휩싸여 있던 나는 얼떨결에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아, 네. 좋아요. 내 대답과 함께 이어진 그의 손길은 더욱 조심스럽게, 그러나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몸은 나도 모르게 반응했고 숨결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나는 소리를 삼키듯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저 흐르는 감각에 온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방 안은 고요했지만 묘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우의 호흡 또한 한층 무거워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나는 두 다리를 살짝 오므린 채 아직도 가라앉지 않는 떨림을 안고 천천히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내 얼굴을 살피듯 조용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숨결만이 오가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서로의 경계는 더 이상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몸과 몸이 맞닿는 순간 설명하기 힘든 묵직한 충격, 온몸이 흔들리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적이 없는데 머릿속으로 외쳤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괜찮아요. 지금 좋아요. 숨은 가빠지고 시간의 감각마저 흐려져 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둘만의 고유한 세계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방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체온과 아로마 향이 뒤섞여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힘든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 숨결 사이로 전해지는 미묘한 떨림은 차마 말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시선을 피한 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현우 역시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멈춘 듯 그저 손끝으로 수건을 정리하며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분명 방 안은 따뜻했는데
왠지 모르게 공기만큼은 조금 서늘해진 것 같았습니다.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나는 시선을 피한 채 수건을 끌어올렸습니다. 현우는 무겁게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선을 넘은 것 같네요. 그 말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내 안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흔들림이 있었기에 나도 얼떨결에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냥 제 탓인걸요. 그는 한숨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죠. 나는 그 미묘한 웃음에 괜히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색함을 덜어내려는 듯 다시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엔 그냥 마사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하시죠.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와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방 안의 은은한 향, 낮아진 목소리, 그리고 숨결까지 생생하게 떠올랐죠. 생각을 멈추려 해도 자꾸만 반복되었고 그 순간의 표정과 말투가 오히려 내 가슴을 더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분명 일로 시작된 인연이었는데 그날 밤 나는 이상한 설렘에 사로잡혀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워킹맘, 이혼 후 오직 일로 버텨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현우와의 일이 자꾸만 반복되었죠. 마치 고장난 영상처럼 그의 묵직한 호흡, 낮아진 목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생각을 멈춰야 하는데 이미 마음속 한 구석이 그의 영역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당연히 현우. 휴대폰을 쥔 손끝이 덜컥 떨렸습니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제안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경계를 허물고 싶은 은밀한 초대였을까요? 그의 문자는 이랬습니다. 저 죄송해서 그런데요. 지난번에 어깨를 제대로 못 풀어드린 것 같아서요. 시간 되실 때 아무 때나 들르세요. 혹시 불편하시면 다른 선생님께 부탁드려 놓겠습니다. 문장의 내용은 지극히 정중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사과와 배려였죠. 하지만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날의 아로마 향과 묘한 열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만날 기회. 머릿속에서는 아니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해라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손가락은 내 의지와 달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요. 사장님께 받을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 말을 쓰는 순간 내 마음 한켠이 이미 그에게 기울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다른 선생님은 싫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만의 특별한 손길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끌림, 부정할 수 없는 욕망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3일 뒤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약속한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샵에 들어서는 순간 현우와 나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쩐지 부끄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짧은 인사가 오갔습니다. 오셨네요. 네.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요. 우리는 그날과 같은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공간은 아닌데 공기는 왠지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은은한 아로마 향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과 설렘이 함께 섞여 있었죠.
이번에는 시작부터 현우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불편하신 건 없으셨죠? 나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사지와 샵 이야기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일상과 살아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업무 경계를 허물고 서로의 삶의 외로움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관리실 안에는 단순한 시술의 시간만 흐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혼자 키워온 이야기와 이혼 후 오로지 일에 매달리며 버텨온 시간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항해사였던 남편과 결국 갈라서게 된 과정, 그리고 워킹맘으로 홀로 서야 했던 지난 세월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우도 본인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 역시 듣는 내내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결국 이혼을 했고 지금은 하나뿐인 딸을 면접 교섭권이 허락된 날에만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도 깊은 외로움과 삶의 고독이 배어 있었습니다. 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뼈아픈 이별을 겪은 싱글 대디였던 거죠. 나는 그가 나보다 5살이나 어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종류의 아픔과 짊어진 무게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싱글 부모, 일에 대한 절박함, 그 공통의 경험들이 우리를 묘하게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담백한 고백 속에서 나는 그에게 느껴지는 섬세함이 단순히 서비스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삶의 굴곡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서적인 깊이였습니다. 대화는 한층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편안했습니다. 그와 있으면 굳이 강한 워킹맘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죠. 그는 잠시 손길을 멈추더니 문득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외모도 그렇지만 체형 라인이 정말 좋으세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살도 뽀얗고 지난번에 제가 괜히 흔들렸던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부끄러움을 감추려 베개에 고개를 파묻으며 조용히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괜히 두근거렸죠. 그는 나의 반응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이번 관리에서 현우의 손길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디까지나 선을 지키려는 듯한 절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특히 내 어깨를 집중적으로 풀어주었습니다. 나는 금세 몸이 노곤해져 또다시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그의 손길이 내 목을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요. 내가 묻자 그가 장난스럽게 미소 지으며 속삭이듯 덧붙였습니다. 코를 살짝 고시던데요. 순간 얼굴이 붉어져 얼떨결에 베개에 고개를 파묻고 말았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그 작은 농담 한마디에 방 안 가득 번져갔습니다.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엽게 아주 잠깐. 그것도 되게 편안해 보이셨어요. 그 말에 더 부끄러워져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객님들 중에 이렇게 편하게 주무신 분은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나는 웃으며 항의했지만 목소리 끝은 괜히 떨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웃음과 함께 조금 더 가까워졌고 서로의 눈길에 묘한 설렘이 오갔습니다.
업무 외적으로 우리는 깊은 공감대 위의 관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와 현우는 가끔씩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사지와 샵 이야기에서 시작된 대화는 점점 사소한 일상으로 옮겨갔죠.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요즘 날씨가 쌀쌀하네요. 같은 소소한 문자들이 오갈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우리는 업무 경계를 완전히 벗어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 조금씩 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휴대폰을 쥔 내 손끝이 덜컥 떨렸습니다. 저 오늘 가게 쉬는 날인데 저랑 놀아주실래요? 단순한 제안이었을까요? 아니, 그 문장 속에는 묘한 기대와 설렘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그날 우리는 근교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나섰습니다. 도심을 벗어나니 공기도 한결 맑았고 차 안에는 묘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처럼 일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둘의 이야기, 풍경, 그리고 웃음만이 있었습니다. 점심은 현우가 미리 알아본 오리백 쑥집에서 먹었습니다. 따끈한 국물에 마음까지 풀어지는 기분이 들었죠. 오리백숙이 한 상 푸짐하게 차려지자 그가 젓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와, 얘도 몸매가 상당히 좋네요. 나는 순간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 오리 보고 몸매 칭찬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는 진지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렇게 통통하면서도 탄탄해야 제대로 된 거라고요. 나는 장난스럽게 눈을 흘겼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 말 저한테 은근히 비유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 순간 내 얼굴이 붉어졌고 괜히 수저만 만지작거리며 웃음으로 감췄습니다. 식사는 소박했지만 농담과 웃음이 오가며 마음은 한결 더 가까워진 듯 했습니다. 따끈한 국물은 몸을 데웠고 그 자리에 흐르는 공기는 마음을 데워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에 오르니 창밖으로는 슬슬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차 안에는 아까보다 더 짙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현우는 나지막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이렇게 잘 맞는 게 처음이에요. 나는 놀란 듯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깊었고 그 속엔 숨길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의 말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는 한참 동안 눈을 피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덧붙였습니다. 그날 선생님을 뵙고 나서부터였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으로만 생각하려 했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그 고백은 낮은 목소리였지만 내 가슴에는 너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두 손을 꼭 쥔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현우는 내 손등 위로 조심스레 자신의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부담 주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백이 우리 사이에 있던 마지막 벽을 천천히 허물어뜨리는 듯 했습니다. 저도 그날 이후로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내 대답과 함께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거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차는 한 모텔의 불빛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네온 사인이 차 안까지 스며들어 마음을 흔들었죠.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말보다 솔직했던 눈빛.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둠 속 네온 불빛 아래 우리의 발걸음이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설렘과 떨림이 함께 흐르는 길이었죠. 방 안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감쌌습니다. 마치 또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지자 더 이상 거리를 둘 수 없었습니다. 현우의 손이 조심스레 내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체온.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나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결국 하나의 파도처럼 부드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오래도록 찾아 헤맨 안식처처럼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옷깃이 흐트러지는 소리, 가쁜 숨소리만이 고요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손끝이 닿는 모든 곳에 숨막히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이혼 후 짊어졌던 모든 고독을 잊게 해주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는 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단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감각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숨결은 하나가 되었고 시간의 감각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깊은 교감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현우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실 이렇게 잘 맞는 게 처음이에요. 나는 놀란 듯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숨길 수 없는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그에게 깊이 이끌려왔음을. 이 밤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나 고객이 아닌 서로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연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날의 만남 이후 우리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마사지샵 사장님과의 특별한 인연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만의 은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불이 꺼진 마사지샵 안에서 만났습니다. 영업이 끝난 고요한 시간, 아로마 향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공간은 어느새 우리만의 작은 비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은 것은 단순한 충동이나 욕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간절한 위로였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추억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차단된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오직 서로의 숨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넓은 품에 안길 때마다 나는 이혼 후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외로움의 무게를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현우의 손길은 이제 연인의 손길이었습니다. 능숙하면서도 지극히 부드러웠죠. 그는 말없이 내 이마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나는 그 익숙하고 다정한 온기에 모든 긴장을 풀었습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이 맞닿을 때 그건 마치 오래된 상처에 스며드는 약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우의 체온은 나를 감싸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였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삶의 고단함을 잊었고 그는 나의 곁에서 싱글 대디로서 겪는 고독을 잠재웠습니다. 어쩌면 잠깐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순간, 충동 같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까지 어루만져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순간들을 함께 겪으며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서로를 닮아갔죠. 이제 우리는 단순한 연인이 아닙니다. 서로의 곁을 굳건히 지켜주는
인생의 동반자에 가까운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우연 같으면서도 필연처럼 느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사람. 힘든 순간에도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현우를 만난 것이 내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전히 정연으로서 학습지 영업에 전념하고 현우는 여전히 마사지샵 사장님으로 일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빛을 피해 은은히 이어지고 있지만 서로의 삶에 가장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특별한 인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